에서 30년 이후까지의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우려, 400m 떨어진 해양 생태계 훼손 그리고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 공식 의견으로 개진되었음을 주재자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바다 생태계도 죽습니다. 화성시가 1조 원이 지금 현재까지 부평항 개항 이래 네. 1조 원 이상 되는 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 개 해당 면적으로 저 금액으로 몇백억씩 투자하고 앞으로도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게 화성시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도 이걸 막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박혜정 선생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혜정입니다. 서부 지역에 제가 폐기물 매립장 투쟁을 지금 세 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성시는 서부 지역의 농촌과 어촌에 폐기물 매립장으로 꽉 채워야지만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매번 농촌과 어촌에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주변의 생태계가 피해를 입고 결국은 일반 기업이 또 배를 불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주곡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시작으로 다란산에도 폐기물 매립장이 있었고 칠곡리에도 폐기물 매립장이 있었죠. 경기도 내에서 유일합니다. 근데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해양산업단지 3표도 역시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죠. 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또한 SK가 추진하고 있는 5개, 여기 성주테크도 SK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전국해양산업단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전국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다 만들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 이 폐기물 매립장이 사기업의 배를 불리고 모든 피해는 농민들이 입고 지역 주민들이 입고, 그리고 사후 관리는 모두 다 부도를 내거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전국해양산업단지에 이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해양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 산업단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해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전국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앞에가, 저는 생물권을 워낙 중요시하니까, 그리고 이따가 우리 인간도 생물권 아닙니까? 인간의 건강권도 중요시하지만 그 앞에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삶의 터전이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멸종위기종이라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종입니다. 맞습니다. 천연기념물도 역시 국가가 보호하려고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을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권에도 조사를 하도록 모든 시설이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받죠. 여기는 환경보전 방안을 10차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흰발롱개라는 멸종위기 2급이 바로 400m에서 떨어진 바로 그 앞에 대규모 한두 마리 서식하는 거 아닙니다. 한두 마리면은 물론 그래도 한두 마리도 죽으면 안 되겠죠. 수만 마리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경기도에 있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는 이런 흰발롱개의 서식지가 너무 특별하고 또 지역에서 상부갯벌만 있어요.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으면 멸종위기종이 안 됐겠죠. 이 흰발롱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연구교육보전지구라는 걸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반가운 소식이 있죠. 전곡항의 국가지질공원이 지금 올해 3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곡항의 마리나항, 관광객들과 제주도 케이블카는 저희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반대했지만 여하간 관광산업단지로 해서 레저와
자연생태와 국가지질공원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곳이 바로 전국해양산업단지 바로 앞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장 자체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분명히 해양으로서의 가치와 생태적인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화성시의 도시계획 정책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과연 화성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에 서해안에 있는 이러한 관광벨트라는 얘기를 계속 해대고 해양 보호를 해주고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도시계획 안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시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는데 단지 기업이 신청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허가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그쵸? 저희가 살고 있는 100만화석 도시계획 시설 안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5년, 10년의 계획하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몇 번에 몇 년, 1년 동안의 환경영향평가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법적인 부분들을 워낙 좋아하셔서 환경영향평가를 1년 동안 시행을 했어요. 대체 눈을 감고 시행을 한 건지 흰발용계 서식지에 두 곳, 세 곳이 이미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부동 사후 환경 영향평가에 이 흰발용계를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하라고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도 구역이 빠져 있고 또 하나 수리부엉이가 바로 100m 안에서 서식이 아니라 번식했습니다. 수리부엉이가 번식하고 있는 번식지 역시도 환경보전 방안에 있어서 조사해서 번식하고 있지 않다,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내서 수리부엉이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통과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이거 승인해줬어요. 기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환경보전 방안의 10차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41조의 재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재평가 부분에 있어 53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그 부실에 대한 근거들도 있습니다. 환경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이 이 전문가 2명이 통상적으로 주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들로 누락한 경우 이 부분들이 분명히 법적 조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사에서는 누락을 시켰고 이거에 대한 영양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발용계 서식지가 아까 400m라고 했습니다. 침출수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유독가스 유독물질입니다. 아무리 처리를 해도 100% 처리될 수 없죠. 100% 처리된다라면 좋습니다.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다라면 저는 그런 시설이 지금 한 20년 30년 있어서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유출되었을 때 연약 기반입니다. 또 해안이기 때문에 연약 기반에서 조금의 균열로 인해서 유출되었을 때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의 피해는 어떻게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합니까? 400m라면은 완충구역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 효과는 그 영향은 미비할 것 같다라고 축소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곡항 제부도 근처는 해양 수질이 1급수입니다. 청정 해역이죠. 그래서 제부도 김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출수로 인한 아까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것들에 대한 피해 역시 어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청산가리의 그 원료인 시안, 비소, 페놀 이 32개의 완전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완전합니까? 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흰발용계 서식지 한두 마리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도는 이것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고 람사르 습지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멸종위기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환경부에서 국가에서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사하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요청해 드리고요. 건강주민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대기질, 수질오염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악취, 분진, 미세먼지, 유해 물질 계속 나오겠죠. 탈취탑 을 이야기합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탈취탑이
과연 효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에 타시타판에 세운다고 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냐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악취들을 맡아가면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없습니다. 가스 포집 시설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 넓은 폐기물 매립장에다 가스 포집 시설 하나 설치해서 가스를 포집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강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해안가는 강풍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확산이나 이런 유해물질 확산이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해일과 지금 바다가 되게 많이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태풍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 태풍이 왔을 때 그리고 장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 부분들이 침출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유입되는 우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 그리고 대기질에 절대 반대. 제가 말이 너무 길죠.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대기질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했듯이 강풍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아니면 어장에 관련되어 있어까지 날아갈 수 있을 뿐만이 있는데 가설 방지막으로 분진을 막겠다고 합니다. 가설 방지막을 얼마만큼 세워야 될까요? 예, 강풍에서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니터링 할 때만 해도 거의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저같이 튼튼한 몸도 그런데 날아가는데 네,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까지도, 근데 이 토양 오염에 갯벌 오염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냥 농작물에 있는 토양 오염 플러스 갯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갯벌 오염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하나 농민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의 대안, 솔직히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감자치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하수도 오염됩니다. 네, 맞습니다. 20km, 30km 갑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2023년 성주 산업단지에서 유독성 침출수가 유출됐습니다. 15km 뒤에 식수원이 있었어요. 15km 뒤에 이 식수원 오염 때문에 지금 이 성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게 여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매립장이 10년에 그거를 계약을 했는데 4년 만에 종료됐어요. 95% 매립 끝. 그리고 돈 다 받고 부동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후 처리 진행하지 못해서 화성시는 그래도 재정 자립도는 높더라고요. 예, 근데 성주시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이거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식수원까지 오염되는데 그게 15km예요. 15km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400m의 갯벌을 오염시키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완충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입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정 폐기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년 충주의 에어돔 이거 덮개를 막겠대요. 덮개를 막아도 무너집니다. 에어돔 붕괴 사고 있었고요. 현대제철에서도 자가 매립장 맹독성 물질이 시안이 유출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피해들도 계속 있습니다. 화재가 없을 거라고 사고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감안해서 매립지의 입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누가 이익을 볼까? 예. 순이익이 폐기물 매립장이 50에서 60%의 순이익 잡기만 하면 황금알이죠. SK그룹도 지금 그래서 거의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익은 민간사업자, 피해는 지역주민, 생태환경, 사후관리는 정부. 이러한 폐기물 매립장, 특히 해양에 있는 전국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합니다. 예. 네.